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새해 벽도 세간의 화두는 역시 대통령 선거입니다. 더욱이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1야당 국민의힘의 선거기구 개편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2022년 이민년, 올해가 검은 호랑이의 해죠. 정치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호랑이보다 무섭고 가혹하다고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정치가 아니라 호랑이의 지혜와 대범함이 발휘되는 정치, 그리고 지도자가 탄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오서윤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당 사무총장과 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앞으로 새로 태어날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일괄 사퇴를 결정했는데요. 향후 선대위 개편안에 대해서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선대본부 중심의 실무형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가 춘천 캠프페이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매몰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옛 미군 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에 도청사를 신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총 사업비 3,089억 원이 투입되는 신청사는 2025년 1월 착공을 시작해 2027년 6월 완공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 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의결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던 심사 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춘천 최대 양돈단지인 동산면 일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동산면 원창리 일원 야산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춘천시는 인근 6개 돼지 농장을 방역대 안에 포함해 돼지 2만 3천여 마리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내대학의 수도권 양극화가 심화된 가운데 특정 학과 쏠림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학년도 도내 일반 대학 9곳의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도내대학 5곳의 정시 경쟁률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학 계열을 비롯한 특정 학과의 지원 쏠림 현상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내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오서윤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이 시간에 강원도 뜨거운 이슈와 현안을 짚어보는 시사인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청년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강원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은 무엇인지, 또 강원도 청년들이 바라보는 강원도, 그리고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재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공동선대위원장, 진우엽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공동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2022년 새해입니다. 새해 어떤 바람과 각오, 기대로 시작을 하셨는지 조재규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저희 청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10대 청소년부터 20대 대학생 청년들은 비대면 수업의 확대로 인해서
학창 시절에 쌓을 수 있는 추억과 낭만을 쌓지 못하는 아쉬운 이제 해를 보냈는데요. 취업 전선에 나서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 또한 그 척박해진 경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해서 청년들이 가진 불안감이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진우엽 위원장님. 저는 우선 앵커님 그리고 조재규 위원장님,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얼른 종식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대학교에 복학을 하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얻고 싶고 저희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또 대박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그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 분위기를 보자면은 청년의 새로운 등장이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역시 2030 표심 잡기에 몰두하는 모습이고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청년층에게 많이 귀 기울이고 또 청년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변화된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진우엽 위원장님? 이전까지는 정치권이 청년에게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청년이 이번 선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당연히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부터는 피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3 학생과 20대 초반의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시사할 수 있고 예. 실제로 청년 의원이 탄생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정치 발전과 개혁 또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와 같이 당직에 있는 청년들은 청년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다면 청년들의 정치 참여도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재규 위원장님. 예. 2012년 대선과 17년 대선에서 2030 세대들은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특별히 20대 남성들이 오세훈 시장을 72.5% 거의 몰표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지지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도 당연히 17대 그리고 2012년 대선과 같이 청년들이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타성에 젖은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청년층이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터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청년층 공략을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월호 참사와 촛불혁명을 겪었던 2030 세대들이 왜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정치적 해석이 있지만 청년 세대가 기존의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서 기성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성의 정치적 틀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청년을 해석하는데 기성의 정치적 틀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분명하다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2030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청년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청년 정치 참여 공간인 블루 소다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남은 대선 기간에 더 많은 청년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저 또한 저희 네 분의 청년 공동 선대위원장님들과 함께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공이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정치권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고 중요도도 생겼기 때문에 역시 청년으로서 그 교량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까지 또 해주셨는데 일부 여론조사 보면은 20, 30대 40%가 아직도 무당층이라고 하는데 청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진정으로 2030 청년층의 최대 관심사, 화두는 무엇일까요? 조재규 위원장님. 저는 공정성이라는 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 이제 저희가 모두 들어봤을 이제 단어인데요. 88만원 세대 이 담론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 M4 세대 그리고 이제 흑수저, 금수저를 나타내는 수저 계급론으로 이어지는 담론들은
이제 청년들의 좌절과 절망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담론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공정이라는 담론은 청년들의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고민과 문제 의식을 응축하고 있는 이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3,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제 들끓게 했던 수많은 이슈 중심엔 언제나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2030 세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50.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특별히 이제 교육, 시험,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청이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2030 세대의 열망이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짐작이 됩니다. 청년 세대 공정성 담론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대표되는 분배 중심의 공정성보다는 청년이 쏟아놓은 이제 노력에 비례하는 차등적 보상과 이제 투명하고 객관적인 입시 채용 절차 그런 것들을 대표하게 되는 절차 중심의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정성 안에서는 이 세계관 안에서는 규칙만 공정했다면은 노력에 따른 보상의 격차는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서 정의로운 것이 되는데요. 반면에 정해진 규칙 밖에서 얻게 되는 보상은 특혜이자 중대한 불이익가 됩니다. 2030 청년층은 과거에 진보 대 보수 그리고 민주 대 반민주 같은 이분법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는 세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가, 이 공정성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청년층에게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이제 청년들은 마음을 쏟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고요. 오늘날의 청년은 공정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상관없이 공정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유엽 위원장님. 네, 우선 청년층은 정당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청년층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정당을 바라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후보가 누구인지 판단해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취업 문제와 내 집 마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교 졸업만 해도 취직이 가능했던 이전 시대에 비해 현재는 대학교 졸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펙을 갖추어도 취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아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집의 집값은 점점 올라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어진 월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저는 저출산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의 현실은 자기 자신조차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에 시선이 가고 출산을 생각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이번 선거만을 위해서 청년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재 청년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통된 틀에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조재기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정성 담론을 끄집어내셨고 진우엽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내 집 마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미시적인 관점의 내 집 마련, 청년들이 고민하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짚어주셨는데 2030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선결 조건이라든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진우엽 위원장님? 단순히 이번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네. 임기 기간 내에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선보여야 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조망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보인 청년 정책을 실제로 이행해서 청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과 평등을 내세운 정부의 실제 모습은 그들이 얘기한 공정과 평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주며 그 자리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산출이 되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추가로 기성세대가 청년을 바라볼 때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모습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제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듣게 될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이 되는 정치적 효능감을 청년들에게 심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재기 위원장님. 예,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청년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20대, 30대들을 위한 진짜 정책을 만들어내려면은 우리가 이제 청년들 중에서도 소외된 청년들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청년 담론은 서울 수도권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청년에 대한 담론도 필요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인 청년들, 1인 가구, 무주택자, 자영업자, 대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들, 아까 말씀드린 또 지방 청년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주는 것을 넘어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의 권한을 청년들에게 직접 맡기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재명 후보께서 무주택자들과 만난 주택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도 저희 다이너마이트 선대위가 의견을 내서 만든 일정입니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에게 공식적인 책임과 권한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목소리를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녹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원 지역의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라든가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과 갈등 이런 걸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학업이라든가 취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또 지역의 고용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좀 안아야 되는 부분들 또 경기 악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 청년층의 좀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정치가 좀 청년이라든가 지역을 위기에 빠뜨렸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강원도 그리고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조재기 위원장님? 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에 가장 큰 이제 피해를 받는 청년들은 우리 지방 청년들 특히 이제 강원도 청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수도권에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밀리듯이 수도권으로 이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과 원주는 이제 그나마 상황이 괜찮은데요. 그 이외의 지역들은 그 이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어렵습니다. 강원도는 다른 지방보다 도로, 철도 같은 SOC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의료 시설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의 이러한 이제 정책적 이슈를 이재명의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다양한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현실 가능한 논의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강원의 교통망 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의 방법에 관해서도 추진 가능한 구체성 있는 이제 공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강원 지역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청년 공동선대위원장들 모셨는데 강원도당 위원장들 모시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진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도는 사회적 기반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변 시, 도에서의 접근성도 많이 부족하고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도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강원도는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도시 지역, 접경 지역, 동해안 지역, 탄광 지역 모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목소리와 생각이 정책에 녹아들어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 이것이 국토 균형 발전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과 투자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거기에 이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때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지역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에게 닥친 문제, 해결 방안을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청년들이 만나서 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 청년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강원도에서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 청년들도 강원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청년이 주축으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청년들이 바라볼 때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간의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청년으로서 이건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가 청년선대위원회 역할로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 얘기까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우엽 위원장님. 일단 현 정치권은 예. 청년 정책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탁상행정과 같이 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또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언론, 방송에서 보여지는 잘 포장된 청년의 의견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날 것 그대로의 청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방송에 나오는 청년의 의견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청년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현실에 치여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돌릴 수 없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고 싶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똑같은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같이 선대위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소수의 청년의 목소리는 지금 방송과 같이 매체를 통해서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수의 청년의 목소리는 현실적으로 전달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당직자들의 역할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이 왜 정치에 관심이 없는지를 포함해서 모든 의견을 국민의힘 선대위에 전달할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의 모든 목소리를 키워서 당에 전달해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재기 위원장님. 예, 말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저는 청년 정치 지망생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여야 관계없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년 정치 지망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요. 우리 청년 선대위가 지금처럼 청년들의 목소리에 이제 귀 기울이면서 정책에 집중하는 것 같이 그 이후에도 청년들의 참여와 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 통계를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에 40대 미만 청년 의원을 딱 한 명 배출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반면 민주당은 기초의원 4명에 광역의원 1명을 배출했다고 하는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적은 숫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선대위가 다가오는 3월 이제 대선의 승리에 이바지한 후에 예.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시점인데요. 새해 바람이나 각오도 좋고요.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물론 좋고요. 또 두 분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정리 말씀으로 듣고 마무리할 텐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재기 위원장님. 예, 우리 청년들에게 익숙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이제 청년들에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청년들에게 2021년 한 해를 이제 살아온 이제 모든 청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고 말하고 싶고요. 2022년은 이제 3월에 대선, 6월에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치권은 다시 청년들에게 고개를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니까 청춘이지만 청춘을 안 아프게 하는 게 우리 모든 정치권,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요. 진유엽 위원장님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소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들 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주식, 코인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투자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출산율로 미래의 대한민국은 존재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문제에 치여 이런 생각하기조차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청년이 살기 좋은, 전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봅시다. 정치는 몇몇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네. 여러분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두 분 이야기가 뭐 강원도 전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꿈과 희망을 갖고 있구나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그리고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 꾸준히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청년들이 좀 밝게 웃고 건강한 미래, 제대로 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두 분 청년분들도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조재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청년공동선대위원장, 진우엽 국민의힘 강원도당 청년공동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